안녕하세요. 등산정보톡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 이번에는 아이젠에 관한 정보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 채널은 전문가의 강의 강좌도 아니고 어떤 제품을 소개 홍보하는 채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등산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등산을 하시질 않고 취미를 일상생활에서 등산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모임이든 개인 산행이든지 이제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등산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아주 전문적인 등산 지식이랄지 고가의 등산 용품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등산을 좀 즐기시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등산 지식들, 상식들을 같이 나누고, 등산용품에 대한 제품 자체의 홍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등산용품들이 필요하고 잘 선택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노하우를 나누도록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채널 구독 표시 눌러주셨다가 들어오셔서 정보도 좀 들으시고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겨울철 등산용품의 대표적인 거,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젠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대부분의 등산용품은 유제품이나 고가품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도 그러하고요. 이 아이젠은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두세 개 업체가 대부분의 것들을 잘 생산해서 등산용품 메이커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산용품 매장에 가시든지 일반 대형 쇼핑몰에 가시든지 어디에서 사더라도 만원도 안 되는 저가 용품이 아니라면 그 두세 개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납품되고 그 퀄리티가 유지되기 때문에 제품에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의 제품 안 사셔도 상관이 없다. 알뜰 구매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이젠이라는 것은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제 크램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젠이라는 용어는 사실 굉장히 좀 정확하지 않은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젠이라는 게 독일어의 뜻으로는 수, 철 이런 뜻입니다. 아이젠이. 영어로 아이언이죠. 아이언.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돼서 원래 이제 독일어로 표기를 하려면 슈타이크 아이젠이라고 하는데 이 슈타이크라는 게 독일어로 슈타이겐, 오르다, 산을 오르다, 등산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슈타이겐에서 EN이 떨어진 슈타이크 아이젠이라고 해야 산을 오르는 데 쓰는 쇠로 된 제품 이런 뜻인데 이게 어쩌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지금 아이젠이라고 다 부르죠. 수유철이라고.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이제 외국어를 번역을 할 때 그냥 쉽게 붙인다고 해서 일본 사람부터 잘못된 오역이다 하는 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편하게 부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정확히는 슈타이크 아이젠이라고 해야 이제 용어상 맞은데 우리나라 등산인들 대부분 현장에서 이거를 아이젠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아이젠이라고 용어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는 이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아이젠의 종류를 구분을 해보면 아이젠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체인형 아이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인형 아이젠이라는 것은 여기 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인형 아이젠이라고 하고 이거를 신었을 때 집신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집신형 아이젠이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체인젠이라고 하는데 체인젠이라는 용어는 정말 잘못된 거죠. 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나마 잘못됐더라도 온전한 단어 아이젠이라도 써야 하니까 체인 아이젠이라고 이제 하셔도 괜찮은데 체인젠이라는 것은 정말 출처불명의 용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체인과 밴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밴드 하나로만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두 개 있지만 원래는 예전에 전통적으로 밴드 하나로 되어 있는 원 밴드형 아이젠이 있습니다. 요거에 없지만 도심형 아이젠 또는 도시형 아이젠이라고 있는데
도시명 아이젠, 도시형 아이젠은 10,000원도 안 되는 저가 제품도 있고, 혹시 이게 피크가 작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로 등산할 때 쓸까 하는데, 그거 등산인들 쓰시면 안 됩니다. 도시명 아이젠은 도심에서 그 운동화나 구두로 빙판길, 골목길 같은 데 신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코 그걸 산에서는, 등산 환경에서는 이겨낼 수 없는 내구력이 약한 제품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쓰시는 게 보편적인 건데, 각각의 장단점과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인형 아이젠의 장단점. 먼저 체인형 아이젠은 용어를 먼저 보시면요, 아이젠들은 이렇게 감싸는 부분, 밴드 부분이 있고요. 이 밴드는 그 고무로 되어 있거나 실리콘의 재질로 만들어지는데, 고탄력 밴드로 보통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늘어나서 신축성, 돌아오는 탄성 위주에서 탄력성을 위주해서 고탄력 밴드로 많이 만들고요. 이 부분은 이 체인과 피크로 되어 있는데, 이 뾰족한 거를 스파이크라고 하기도 하고 피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는 약자로 그냥 P라고 표기도 하는데, 뭐 등산인들은 이거를 발 또는 뭐 촉이라고도 해서 이렇게 4개짜리는 4발 아이젠, 4촉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피크라는 것은, 피크는 비교를 해보시면 이 체인형 아이젠은 피크 수가 많은 대신 이렇게 피크가 작고 낮고요. 요 원밴드형은 비교해보시면 피크가 좀 굵고 크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 이 체인형 아이젠은 피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이제 구매하실 때 P 숫자로 표기를 되어 있는데, 하나 있으면 1P, 2P, 3P, 5P, 6P, 피크의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매하실 때. 요게 20개, 30개 있으면 좋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20개, 30개 없어도 괜찮고요. 한 10개 내외로 해서 전면부에, 등산화의 앞부분이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70%는 앞부분이 닳게 있고 30%는 뒷굽에 되어 있는데, 10개 내외로 있어도 산행할 때 별 지장이 없다, 괜찮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이것의 장점은 넓은 면에 접지가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피크가 작기 때문에 깊은 둔에서는 덜 효과적이다는 거. 그 다음에 굳이 따지면 신을 때 좀 번잡하다는 거, 힘이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얘보다는 좀 비싸다는 게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장단점도 뚜렷합니다. 간단하죠.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소재력 용이하고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 다음에 피크가 굵고 깊기 때문에 깊은 눈에서 효과적일 수 있죠. 단점도 너무나 뚜렷합니다. 상대적인 단점을 보면은 가격은 비록 싸지만 이게 접지했을 때 발밑에서 안정감이 훨씬 덜하다. 이게 명확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착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조적으로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걸 많이 쓰시니까요. 이 아이젠은 발에 대해서는 좌측 우측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 제품이 좌측 우측 구분은 없습니다만, 앞과 뒤의 구분은 보통은 있습니다. 앞부분과 등산화의 뒷부분의 구분이 있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프론트 또는 F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백이라고 해서 후면이 표시되어 있거나, 프론트 백 또는 전면 후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그대로 신으시면 되고요. 표기가 없으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구별하냐면, 대부분은 앞에 전면부에는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가로축으로 바가 있어서 스틸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등산화 앞 코에 걸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앞부분이고, 별 구조물이 없는 부분이 뒷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착용하실 때는, 여러분 이게 착용하실 때 또 하나 유념하셔야 할 게,
이게 이제 고탄력 밴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신어보면 이게 밴드가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을 때 착용법, 먼저 저는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신지만 보통 등산 환경에서는 우리가 들머리나 뭐 산행 중에서 그냥 신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정된 자세가 없죠. 그때는 등산화발을 이렇게 들어주고요. 앞부분에서부터 신는 게 포인트입니다. 앞부분에 전면부 확인하시고 앞부분을 집어넣어서 걸쳐줍니다. 이게 바가 걸릴 때까지 걸쳐주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높은 등산화가 아니라 거의 트레킹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바가 보통 밑부분에 이렇게 걸치게 되죠. 이렇게 걸친 다음에 앞부분을 걸쳐서 제가 자세가 앉아서 조금 들어서 잡아당기면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밴드를 당겨서 딱 걸어주시면 끝입니다. 걸어주시면.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유념하실 것은, 이 밴드들이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렇게 걸을 때. 많은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불량품이 아니고, 이걸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게, 탄력성 있게 하면 좋겠지만, 탈착은 용이하지만, 이게 들어갔을 때 좌우로 움직이거나 빠지거나 하면은 이제 또 문제죠. 그러니까 탈착만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는 탄력성이 좋은 걸 하겠지만, 또 견고성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밴드가 힘이 들어야 좀 탈착이 된다는 거 이해하셔서, 여성분들이나 혹시 처음 이거 착용하시는 분 왜 이렇게 내 거는 밴드가 힘이 드냐, 이게 불량품인가, 잘못됐나, 내가 잘 못하나 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대체로 이렇게 찰 때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념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찾았나 보려면은, 실제 등산에서는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등산하실 때 이걸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밑을 보는 수는 없어요. 이걸 보고 찬 다음에 전면부, 후면부, 좌측, 우측을 다 공이 조금씩 밴드를 이렇게 잡아다녀서 정렬을 해주시고, 잘 올라와 있으면 잘 착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이게 이제 그 집신형 아이제는 착용법이고요. 벗을 때는 역순으로 뒷부분에서 벗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밴드형은 더 간단합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밴드 하나 있어서 원밴드형이라고도 이제 많이称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앞뒤가 있죠. 앞뒤가 있고, 이게 앞부분, 뒷부분인데, 착용도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밴드를 걸어서, 이거는 밴드가 이제 거의 중앙까지 이렇게 발등에 얹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피크는 등산화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크는 이제 2발이 있고 4발이 있고 6발이 있고 8발도 있고 한데, 발이 늘어날수록 안정감이 있죠. 하지만 이 홀수는 없습니다. 이게 균형이 좌우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있든 4개 있든 6개 있든 하는데, 4개나 6개를 하면 되는데, 이것에 이제 뭐 장단점 말씀드렸지만 신어서 보시면 명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정확히 중앙에만 이렇게 피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에 접지 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접지를 할 때는 좀 약하다. 그러나 이게 피크가 깊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갈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고 딱 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만 이렇게 서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불안정한 자세입니다. 저 체인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딱 서는 느낌이 안 들고, 여기만 굉장히 볼록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 뭐 벗는 방법도 뒤에서부터 해서 그냥 앞으로 벗기면 되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몇 가지 좀 여러 가지 보관이나 사용 측면에서 팁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피크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도 웬만하면, 그렇게 저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드 케이스에 넣어서 여닫을 수 있도록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플라스틱류의 재질로 하드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여기 피크들이 뾰족 나와서 보통 파우치 같은 거 찌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드 케이스가 있는 걸 사시고요. 웬만한 가격들은 제공을 하고 있죠.
이제 없으면 없으면 이렇게 뭐 방수 파우치라도 넣어 가지고 다니는데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호나 취미 문제, 선호도의 문제이긴 한데 저 경우는 체인형 아이젠을 주로 안정감 때문에 쓰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체인형 아이젠은 이제 이 피크는 좀 약하지만 오래 걸었을 때 피로도는 훨씬 더 적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실 때 참고로 팁을 말씀드리면 요 체인형 아이젠의 경우에 이렇게 오래 걷다 보면 이게 피크도 많고 체인이 있기 때문에 눈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동그랗게 뭉쳐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접지력 유지가 안 됩니다. 이걸 털어내야 되는데 여기 눈이 뭉쳐졌다 해서 스노우볼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노우볼 현상이 있으면 이 접지력이 잘 온전히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털어주셔서 사용하시고요. 이거를 주로 사용하셔도 저는 항상 이거를 예비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예비용으로, 스페어로. 왜냐면 정말 이게 어떤 경우는 이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밴드가 끊어지거나 체인이 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수 등산용품인데 낭패이니까 그것에 대체하기 위해서 스페어로 이거를 담아가지고 다닌다. 여러분도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뭐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서 이제 퀄리티 어느 정도 있는 것은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예비용으로 가지고 다니셔도 상관이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항상 끝나고 나서도 이것들은 스테인리스 스틸이지만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니까 녹이 안 쓴다는 뜻이긴 하지만 그래도 녹이 살짝 쓸 수가 있어요. 제 것도 조금씩은 녹이 쓸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사용에는 여기에 있는 나뭇가지나 뭐 눈 같은 거 털어주시고 물기도 제거해 주신 다음에 건조해서 말려서 가져올 때는 하드 케이스에 가져오고 건조해서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이 아이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아이젠에 대해서는 엄청나고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능과 상대적인 장단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착용할 때 탈착법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아이젠은 그 스패츠를 먼저 신고 신는 게 좋습니다. 스패츠는 상시 겨울에서 차도 되지만 보온용으로 또 이거는 실제로 등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눈이 이제 쌓인 곳에 가기도 하지만 어떤 구간은 눈이 없는 구간을 막 수시로 만납니다. 그러면 바위나 돌멩이에 이걸 짚으면 굉장히 거칠면서 그 바로 착지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피로도가 높거든요. 그럴 때는 벗어야 되니까 이걸 바깥에서 하셔가지고 벗으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시는 게 또한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젠에 대해서 정보와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의견들이나 또 다른 팁이 있으면 같이 여러분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